안녕하십니까.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,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. 지금 시각은 2021년 10월 5일 오후 2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경기도 성남시에서 일어난 부동산 개발 비리, 비단 대장동에만 있었던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백현동에 있는 한 아파트를 두고도 비슷한 개발 비리 아니냐 하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, 자, 여기서도 민간 사업자가 약 3천억에 가까운 이런 수익을 올렸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토지 용도 변경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발견되는 문제투성이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. 그리고 역시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있었던 개발입니다. 자, 어떤 논란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문제가 된 아파트는 올해 6월 입주를 시작한 백현동에 있는 판교 A 아파트입니다. 약 12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인데, 자, 이 백현동은 판교 중에서도 아주 핵심 중심 지역이죠. 이 판교 IC를 나가면 바로 현대백화점이 위치해 있는데 바로 그쪽이 백현동입니다. 그래서 판교 중에서도 아주 핵심 요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자, 그런데 이 아파트 사진 먼저 한번 보고 가실까요? 자, 지난 5월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한 그 기사에 실린 그 아파트 사진입니다. 보기만 해도 아찔하죠. 완전히 아파트와 이 옹벽이 맞닿아 있습니다. 저 옹벽 높이가 약 30에서 50m에 이른다라고 하고, 아파트 8층에서 10층까지 그 옹벽이 세워져 있습니다. 그래서 저 사진을 본, 그리고 실제 저 현장을 봤던 모든 전문가들이 정말 기겁했던 아파트입니다. 아니,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 정도 높이의 옹벽이 허용되는 것이냐, 말도 안 된다, 이런 지적들이 많았습니다. 저 아파트는 그야말로 산을 도려내다시피 그 산을 깎아낸 자리에 저 아파트가 들어섰는데, 자,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아주 문제투성이입니다. 자,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. 지금 대장동 이 개발 비리가 터지기 전부터 지금 아니 어떻게 저런 옹벽이 허가가 날 수 있느냐, 문제가 많이 지적됐던 아파트인데 지금 다시금 주목받고 있는 것이죠. 자, 저 아파트가 들어선 부지는 원래 공공기관이 있던 자리였습니다. 한국식품연구원이 있던 자리인데 그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그 부지를 한 시행사가 사들입니다. 자, 이 백현동 프로젝트를 추진한 민간 사업자 B사, 이 B사가 2015년 2월에 이 부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사들입니다. 자, 첫 번째 문제는 이 토지의 용도 변경 과정입니다. 자, 이 부지는 원래 자연 녹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. 그러니 자연 녹지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이 부지를 매입했겠죠. 그래서 B사는 이 부지를 전체 2187억 원에 사들였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사들인 이후에 7개월 뒤인 2015년 9월에 성남시는 이 부지의 용도를 자연 녹지에서 무려 준주거지역으로 바꿔줍니다. 자, 2015년이면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입니다. 자, 부지 용도가 자연 녹지에서 몇 단계나 상향 조정이 되어서 준주거지가 되었는데,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아주 드문 케이스라는 것이죠.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단계를 한 단계 올리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4단계나 건너뛰어서 준주거지로 대폭 상향 조정되는 게 굉장히 드물다라고 지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니까 감정평가액도 약 2배가 뛰었습니다. 그래서 4,869억 원의 평가액이 나옵니다. 자, 부동산 개발에 있어서 용적률은 곧 돈이죠. 자연 녹지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용적률이 100%인데 준주거지로 바뀌면 용적률이 400%로 늘어납니다. 그러니 더 많은 아파트를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되죠. 당연히 땅값이 뛸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입니다. 자,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성남시가 용도 변경 해주었던 그 배경에는 공공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원래 이 부지에 이 토지를 매입한 B사가 우리는 임대주택을
짓겠습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는 것이죠. 문제는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는데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. 자,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, 성남시에 약 24차례의 공문이 날라옵니다. 자, 무슨 내용이냐? 이 부지에 짓기로 한 아파트를 임대주택이 아니라 그냥 일반 분양으로 바꿔달라는 이런 내용의 공문이었습니다. 자, 그러면 개발업자인 B사가 이런 공문을 보냈느냐? 아닙니다. 황당하게도 원래 이 부지의 주인이었던 한국식품연구원이 그 개발업자를 대신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그 결과 참 성남시 잘 받아줍니다. 2016년 12월에 원래 임대주택을 짓기로 한 이 약속 깨버리고 일반 분양으로 그 계획을 또 바꿔줬다라는 것이죠. 여기에 또 의문이 있는 것이죠. 대체 한국식품연구원이 무슨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런 개발업자를 대신해서 이런 공문을 보냈냐는 것이죠. 자, 한국식품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해명 자료가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성남시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남시와 그 B사 협의로 기부 체납하고자 하는 그 면적을 성남시 요구대로 들어주는 대신에 임대 분양을 일반 분양으로 전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미 이 성남시와 B사 사이에 사전에 뭔가 합의된 바가 있었다라는 이런 뜻이죠. 그러면서 임대에서 일반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가격 상승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말합니다. 즉 원래 임대주택을 짓기로 했는데 이걸 일반 분양으로 돌렸을 때 발생한 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치 한국식품연구원의 요구대로 이렇게 바꿔준 것이다. 어떤 이런 명분 쌓기용 행동 아니었냐. 뭐 이런 지적입니다. 어쨌든 사전에 다 이렇게 되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? 당연히 이 민간 사업자인 B사에 돌아간 것이죠. 자, 특혜 의혹은 이뿐만이 아닙니다. 아까 처음 사진을 보셨지만 어떻게 저런 자리에 저런 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었냐라는 것이죠. 자, 원래 저 아파트 용적률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316%까지 용적률이 높아졌습니다. 그런데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인근에 그 서울 비행장이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부지를 다 활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이 성남시는 산을 깎아서 아파트를 짓는 것을 허용을 해 줍니다. 그래서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아파트 그 옹벽 높이가 최대 50m까지 허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. 이게 지금 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지금 산지관리법에서는 그 옹벽 높이를 그 수직으로 했을 때 15m 이하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. 말하자면 법 위반이 되는 셈이죠. 자,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대형 건설사는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. 백현동에 우리 아파트 브랜드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B사가 요청을 했지만 15m 이상의 옹벽 조성은 입주 후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거절했었다라고 말했습니다. 지금 저런 식의 50m 가까이 이르는 옹벽을 허용한 것 자체가 이것은 불법이고 특혜입니다. 무엇보다도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죠. 자, 어쨌든 특혜에 가까운 토지 용도 변경, 그리고 임대주택을 일반 분양으로 돌린 것,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저런 건축을 허용한 것, 그 과정 자체에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.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 시행을 맡았던 B사는 현재 약 2,840억 원에 이르는 분양 이익을 올렸다라고 합니다. 이 과정에서 당연히 대체 성남시 어떻게 저런 혜택을 줄 수 있었느냐 의혹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. 자, 지금 대장동 게이트가 터지면서 왜 이렇게 성남시에 그리고 특히 경기도에 이런 부동산 개발 비리가 많으냐 이런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앞으로 백현동에 이어서 또 제2, 제3의 이 대장동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